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5월 9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전 단계인 인구 감소 관심 지역부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도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 사회 간접시설 정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현행법에는 관심 지역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정책 지원이 빠져 있다며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도의원의 인구 하한선을 기존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 소멸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의원 정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거법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선거구가 1개인 부안은 2개로 4개씩인 익산과 군산은 각각 5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수만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싱크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최근 7년 동안 모두 75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발생한 싱크홀의 70%인 53건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발생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30년까지 매설된 지 20년이 넘은 하수 관료 가운데 문제가 확인된 307km 구간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은 지방 중심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1급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뿐만 아니라 영호남 전체의 도약 기회라고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익산 산북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334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인 산북천 유역 2.5km 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북천 유역에서는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와 축사가 물에 잠기고 인근 10개 마을의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2차 전지와 방위 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합니다. 전북대는 2차 전지공학과와 첨단 방위 산업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으로 각각 30명과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항공우주공학과는 12명을 증원해 모두 48명의 신입생을 뽑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며칠 전 흥미로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5월 9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다인병원, 통증 완화에 탁월한 임실 엉겅퀴 크림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